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림책 강아지똥을 통한 자기 이해와 존중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생활 전반,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도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문학이 주는 이로움을 중심으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점검하고 존중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재난 상황이나 개인의 위기 상황에서 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그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수용받을 만한 존재인가,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대상과 맺은 관계로 가지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개념을 우리는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전반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야기 속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돼서 그 어떤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학 작품과 같이 이야기가 있는 매체를 통한 자기 이해는 텍스트 속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똥을 쓴 작가 권정생은 1937년 일본 도쿄 빈민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16세에 졸업했지만 바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정생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점원 생활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고 평생 질병에 시달립니다. 1967년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종지기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늘 소개할 강아지똥을 써서 등단하게 됩니다. 강아지똥 이후 100편이 넘는 작품을 쓰고 인기 아동문학 작가가 된 이후에도 평생을 가난과 더불어 살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교회 종직이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그의 철학은 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하게 한 것은요. 강아지똥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강아지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 권정생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아지똥 그림책의 표지를 보시면 가운데 강아지똥이 비를 막 맞으면서 민들레 싹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에 몸이 부서지면서 땅속으로 강아지똥이 스며드는 과정에서도 민들레 싹을 놓지 않고 꼭 껴안은 모습이 아주 결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표지에서 봤던 강아지똥은 도린의 강아지가 놓은 똥입니다.
그야말로 개똥입니다.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참새에게 더럽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는 비천한 똥입니다. 그랬던 강아지똥은 이후에 흙덩이와 만나서 흙덩이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더러운 똥인 자신이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됩니다. 강아지똥은 봄에 피어난 민들레 싹을 만나게 되고 그 민들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민들레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도 그저 비천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민들레의 말을 듣자마자 강아지똥은 실행에 옮겨 민들레를 꼭 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비에 맞아 몸이 부스러지기까지 민들레를 놓지 않고 결국은 민들레의 몸속으로 들어가 다시 꽃봉오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강아지똥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먼저 참새와 어미다. 참새는 강아지똥을 보면서 에그 더러워 라는 말을 남기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미닭은 쓰러져 있는 강아지똥을 보면서 앞만 봐도 모두 먹을 만한 건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그러면서 새끼 병아리들을 몰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참새와 어미닭 모두는 강아지똥을 더럽고 쓸모없는 대상으로 치부합니다. 쓸모가 없으므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참새에게 수모를 당한 강아지똥에게 흙덩이는 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 말에 강아지똥은 울음을 터뜨렸고요. 하지만 이내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 줄 모른다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흙덩이는 한때 자신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쓰임받는 존재였지만 아기 고추가 시름시름 잘 자라지 못하자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근데 정말 그 마음처럼 아기 고추가 죽게 되자 흙덩이는 자신이 지금 수레에서 떨어져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상황이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흙덩이 역시 앞에서 나온 참새나 닭처럼 쓰임 있는 것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 쓰임 있는 것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흙덩이를 만난 이후 강아지똥은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되자 땅 위에 피어난 민들레 싹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싹은 앞에서 만났던 흙덩이나 참새 그리고 어미닭과 병아리와 같은 존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강아지똥이 묻자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하고 대답합니다. 민들레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다른 인물과 달리 민들레는 강아지똥을 진실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는 존재로 대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실하게 대해주면서 뒤에서 강아지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작가 권정생의 그런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민들레 싹과의 만남은 강아지똥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비가 내리는 날 강아지 똥과 앞에 있는 민들레와의 이런 만남이 강아지 똥에게는 매우 기쁘고 특별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이때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네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아리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냐는 말에 뒤이어서 민들레가 한 대답입니다. 그동안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었던 강아지 똥에게 내가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꼭 껴안고 몸뚱아리를 고스란히 녹여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강아지 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던 강아지 똥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면서도 강아지 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를 꼭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비를 맞고 몸이 부스러져 거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민들레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민들레를 꼭 껴안고 자신의 몸을 녹여 거름이 되어서 민들레에게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강아지 똥의 형체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강아지 똥에게 있었던 그 영양분들, 그것들은 거름이 되어서 민들레의 뿌리를 통해서 민들레에게 영향을 주고 민들레의 꽃을 피워냅니다. 강아지 똥은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민들레. 그런 민들레를 통해서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에서 새롭고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를 넘어서 민들레와 함께 창조적인 삶을 다시 사는 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름이 되어 민들레꽃을 피우기까지 강아지 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 똥은 맨 처음 자신을 그저 쓸모,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타인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틴 부버는 나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나 그것의 관계에서는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저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은 흙덩이를 만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쓸모 있는 존재였지만 자신이 미운 마음을 가져서 아기 고추를 죽게 만들고 그 벌로 땅에 떨어진 흙덩이, 그렇게 믿는 흙덩이, 그리고 그 흙덩이는 농부의 구원으로 다시 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갔습니다. 하지만 흙덩이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강아지 똥에게 더럽고 쓸모없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만나면서 진실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앞서 만났던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민들레는 강아지 똥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존재로 대해줬으며 진실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고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이 관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 너의 관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너를 돌보고 헌신하며 활기를 주고받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나 너의 관계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너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어느 한쪽에 붙어서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한 관계를 경험했던 강아지똥은 기꺼이 자기 몸이 부서져 거름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민들레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강아지똥의 이러한 변화 과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름이 되어 민들레꽃을 피우기까지 강아지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똥은 맨 처음 자신을 그저 쓸모,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타인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틴 부버는 나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나 그것의 관계에서는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저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똥은 흑덩이를 만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쓸모 있는 존재였지만 자신이 미운 마음을 가져서 아기 고추를 죽게 만들고 그 벌로 땅에 떨어진 흑덩이, 그렇게 믿는 흑덩이, 그리고 그 흑덩이는 농부의 구원으로 다시 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갔습니다. 하지만 흑덩이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강아지똥에게 더럽고 쓸모없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강아지똥은 민들레를 만나면서 진실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앞서 만났던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민들레는 강아지똥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존재로 대해줬으며 진실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고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이 관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 너의 관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너를 돌보고 헌신하며 활기를 주고받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나 너의 관계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너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어느 한쪽에 붙어서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한 관계를 경험했던 강아지똥은 기꺼이 자기 몸이 부서져 거름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민들레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강아지똥의 이러한 변화 과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그림책 강아지똥에서 강아지똥은 현실에서는 출신이 비천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와의 진실한 관계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꽃피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차 수단으로 치부되는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로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나는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능력, 평가와 상관없이 귀한 존재이며 어디엔가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책 강아지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그 느낌과 감동이 좀 더 달랐을 텐데 이 제한상, 이 화면의 제한상 그리고 시간의 제한상 함께 읽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나눔의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에게 이 강아지똥의 이야기가 어떤 울림이 되진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밖에서 보는 나, 외부의 조건에 나를 맞추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달란트를 어떤 곳에 사용하고 싶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앞의 질문의 답을 나름 찾아보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그것 또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계,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강아지똥이 민들레와 맺었던 진실한 관계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단으로 또 도구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삶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존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이러한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존재와도 가능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책 강아지똥의 원작인 소설 강아지똥의 짧은 인용글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